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호 소장입니다. 자, 12월 28일 서울시가 신속 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선정했습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민 접수가 102곳 정도가 됐는데 자치구가 추천한 59곳을 대상으로 선정위를 개최를 했고 최종적으로 21곳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21곳에 당첨된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재생 지역입니다. 도시재생 지역이 뭐냐면은 기존의 재개발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일반 있는 그 상태에서 뭔가 보존을 하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새로 깔아준다든가 간판을 교체해준다든가 벽화를 그려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도시 재생한 구역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에서는 도시재생 지역이 공공재개발에 편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재개발로 선정될 자격 자체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도시재생지역이라는 것이 거기에 이미 재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거기에 뭐 정말 몇십억씩 또 100억대 이상으로 투입한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거 했는데 여기를 다시 또 다 부시고 개발한다? 그럼 그런 비용들이 다 매몰 비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역에선 공공재개발이 될 수 없는데, 서울시에 진행하는 민간재개발 사업, 지금 이 신속통합기획에서는 도시재생지역도 얼마든지 신청해라. 다시 너희가 원하게 되면은 재개발로 지정해주겠다라고 해서 도시재생지역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곳이나 포함이 됐습니다. 꽤 많이 포함이 된 거고요. 그래서 노후화 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역균형 발전 등 고려에 구별을 안 배했는데 정말 보니까 21곳 전부 구가 틀립니다. 근데 서울시가 25개 구니까 21곳을 전부 나눠서 했다고 하더라도 4개 구는 탈락이 됐겠죠.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민 갈등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선정해봤자 추진이 잘 안 되겠죠. 말은 그야말로 신속하게 하는 건데 주민 갈등이 있는 지역에서는 애초에 구역을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이 어려운 구역들은 제외를 했고,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 이번에 신속통합하기에서 빨리 진행하게 되면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인데, 여기를 첫 적용하는 시범단지 사업 같은 곳이 바로 21곳이에요. 더불어 대신에 강력한 투기방지책도 가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언제 진행되느냐?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 착수해서 23년부터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지정합니다. 23년이 내후년이지만 뭐 사실상 1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정비구역 지정 후에 속도감 있게 개발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약 25,000호 정도의 주택 공급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용이 방금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었고, 도시재생도 4개 정도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서울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 계획에 따라 열악한 주거지역 내 민간 재개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이라고 해도 다양한 사업이 적용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재개발 연계형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형 등 결국은 멸실시키고 새로 짓는 형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서울시의 방식은 도시 재생이었잖아요. 뭔가 개발을 좀 지향하고 뭔가 보존하는 그런 의미가 많았는데, 보존을 해봐서 돈은 돈 들였었는데 거기 거주하시는 분의 만족감이 굉장히 안 좋은 편입니다. 평가가. 그러다 보니까 도시 재생 지역이 다시 또 재개발 해달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상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것들, 보존을 통해서 뭔가 약간의 보완만 해주는 그런 방식은 제가 볼 때 약간 실패한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마음에 들어야, 국민들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건데 재원은 재원대로 쓰고 마음에 안 들게 되면은 그건 좋은 방식의 어떤 공공정책이 아니겠죠. 그래서 민간 재개발 1차 후보지 선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다 각 구별로 하나씩 돼 있었고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 21개 구가 선정됐으니 4개 구가 어디가 빠졌냐?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강남구가 빠졌죠. 당연하게도 강남구와 재개발은 뭔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죠?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지가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강남구죠. 강남구 못지않은 녀석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서초구입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재건축은 활발하지만, 왜냐하면 인프라가 양화니까, 인프라가 주거 환경이 열악해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재개발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동네들이죠. 그래서 강남구와 서초구가 빠졌고, 또 하나 어디가 빠졌을까 봤더니 좀 비싼 동네에서 좀 빠질 확률이 높다고 봐서 마용성, 광을 봤더니 마용성은 다 있는데 광진구가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구 쪽은 뭐 상업지가 많고 또 산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빠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4가지가 빠지고 각 구별로 나머지는 1개씩 다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25,000원 정도가 공급이 될 걸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계획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 이상 걸리던 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상당히 속도가 빠르죠. 재개발에서는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에 선정된 곳들은 아마 가격 상승에도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선정을 했냐면은 정량적인 평가 점수와 그 다음에 구역의 정책적 요건 등에 따른 구역별 평가 중심으로 하되 지역 균형 발전과 구별 안배, 결국은 한 개 구에 하나씩 하겠다라는 어떤 그 선정 기준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보지 선정에 앞서 가치구에서 공모에 신청한 102곳에 대해 노후도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이 될까 판단할 때는 뭘 봐야 되느냐? 당연히 첫 번째로 노후도를 봐야 됩니다. 얼마나 낡았는지. 낡은 걸 먼저 하겠죠. 그래서 평균 노후도가 좀 낡은 편인 것들이 먼저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소필지라는 건 뭐냐면은 좀 약간 작거나 아니면 모양이 부정형이거나 해서 좀 쓸모없는 토지들 있죠. 예, 그 토지는 있는데 여기다 건물도 못 짓고 허가도 안 나고 뭐 그런 토지들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통합적인 재개발이 아니고서는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비율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접도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도로에 접한 비율이에요. 도로에 접한 비율, 접도율인데 아무래도 널찍한 도로에 접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개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굉장히 좁은 도로들, 3m 미만의 도로냐, 6m냐, 8m냐 이런 것들 접도율을 보게 되는데 좁은 도로에 많이 접해 있을수록 당연히 구역 지정에 대한 점수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점수화하는 거죠. 기본 점수 100점에 뭐 노후, 동수, 연면적, 접도율, 과소필지, 호수 밀도,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쾌적하지 못한 게 되면은 또 개발을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량적으로 점수를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외 대상은 뭐냐면 공공재개발 이사대 후보지. 당연히 겹쳐서 할 수 없죠. 너는 공공재개발도 되고 신속통합도 되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대외를 했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30% 이상이 반대한다. 그럼 빼야겠죠. 이런 것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신속통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빼버렸고, 전용 주거지는 뭐 사실은 저층 주거지가 뭐 4층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2층 뭐 이런 식으로 지어질 수 있는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개발 아파트가 짓는 것들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용 주거도 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1곳을 최종적으로 됐고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고,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 제외했다고 하는데, 뭐 서초구까지는 빠져있죠. 서초가 여기 그 공문서에 왜 빠져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초까지 4군데가 빠졌더라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 지정이 안 된 것들도 다음에 이제 또 신청을 해서 재지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이미 첫 번째부터 신청했던 분들은 굉장히 열의를 갖고 재개발을 할 그럴 지역들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뭐 2차 다시 신속통합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먼저 좀 가점을 주면서 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제가 만약에 선정위원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어차피 권리산정 기준일이 지난 9월 23일이니까 지금 이번에 후보지 지정된 것들을 지금 와서 뭔가 뭐 거래가 많은 신축, 나는 빌라 사고 싶다 이래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떨어진 지역을 구입하는 것도 한번 투자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음번 선정을 기대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논란이 있습니다만, 권리산정 기준일을 이런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지정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법률적인 어떤 논란을 뒤로 하고, 어쨌든 서울시 입장에서는 9월 23일을 이렇게 권리산정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잘 생각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투기 수요 유입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는데 내년 1월 2일부터 2022년 1월 2일부터 1년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되면 여러분 실거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구입이 어려운 거죠. 근데 그 토지 면적 기준이 있는데 주거지연 18제곱미터 이상, 그렇죠, 이상이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 20제곱미터, 공업지역 66인데, 주거지가 보통 우리가 이게 대지지분이니까 18제곱미터, 등기부 떼어보게 되면은 대지지분이 이게 한 5평 돼 보입니다. 5.4 몇 되겠네요. 그거 미만이라 그러면 사실 구입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권리산정 기준을 잘 따져보시고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기공고한 대로 공모공고일은 2021년 9월 23일, 이것을 권리산정 기준으로 고시,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바로 추진하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거 놓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미선정된 구역은 내년 1월 28일, 한 달 뒤죠? 이것을 권리 산정 기준으로 하고, 자,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억지스러운 면이 없진 않은데, 향후에 추진될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공모에서는 공모 시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22년도 1월 28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가능한가? 지금 이렇게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요건이 또 있는데 그런 요건을 좀 무시하고 발표한 것 같은데 요거는 논란이 좀 여지가 있는데 한번 법률적으로 잘 살펴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문구 같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자, 그 다음에 투기방지대책 적용 예시. 일단 서울시에서 발표한 걸로 따지게 되면은 권리산정 기준의 이번에 선정구역은 지난 9월 23일 공모일이었죠. 요 날이 되는 거고, 미선정된 것들은 내년 1월 28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권리산정 기준은 22년 1월 28일까지랍니다. 자, 그래요. 뭐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예,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이제 이번에 선정된 거는 지정됐고요. 그 다음에 미선정 구역도 내년 1월 정도면 될 것 같고, 이후에 하는 것들에 대한 선정일 기준에서 이제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하겠다라는 거고, 건축허가 제한도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자,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공모에 재신청이 가능하고, 재신청한다 그러면 그것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선정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창신동 지하철역을 한번 여러분 지도를 열어보시고 지하철역 주변으로 이제 어딘지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보면 딱딱딱 어딘지 아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지하철역 중심으로 보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이건 창신역 양 옆으로 돼 있는 곳이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고요. 용산은 이쪽이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왼편에 이쪽이 서계동, 청파동 일대, 청파초등학교와 배문중학교 사이 쪽이고요. 그 다음에 성동구 마장동 일대는 마장역에서 아래쪽 한양대 부속고 위쪽이고, 동대문구 청량리동은 청량중고등학교 아래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거 지도로 한 번씩 살펴보세요. 그 다음 중랑구 면명천 우측편에 있는 곳이 대상지가 되었고, 성북 하월곡동 일대는 이 대상지가 서울 순곡초등학교 오른쪽 편에 있는 곳입니다. 미아 사거리 근처에 있는 곳이 바로 대상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동 일대는 수유역 위쪽에 강북중학교 아래쪽이고, 쌍문동 일대는 우이편 있고, 한일병원 왼쪽으로 이제 대상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보통 지도만 보고서는 어딘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조그맣게 발표해서 이거는 지금 보면 대충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지도를 보고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노원 상계동 일대는 상계역 왼쪽 위편이고요. 은평 불광동 일대는 불광역 오른편 쪽입니다. 자, 그리고 서대문 홍은동. 자, 홍은동 쪽에서는 홍은초등학교 위쪽이 대상지가 됐고, 마포 공덕쪽 쪽은 효창공원 위쪽이 대상지가 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마포구라든가 용산구라든가 이런 쪽이 사람들의 관심이 훨씬 더 크겠죠. 재개발이 되었을 때 아파트 가격이 비싼 동네가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크게 끄는 곳이기 때문에 저런 것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나머지 양천군이 신월동 방화동 이런 곳이 아무래도 마포나 용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사실 요즘에 서울에 신축 아파트 지어놓기만 하면 위치 상관없이 가격이 어마무시하고 또 실거주 하기에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호라이시 아래쪽에 대상지가 됐고, 방화 2구역은 공항시장역 위쪽에 방화초 오른쪽 편 아래가 대상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가리봉 2구역, 남구로역 아래쪽에 3, 4번 출구 있는 쪽이고, 금천 시흥동 일대에서는 시흥동은 좀 지하철이 없지만 시흥대로에서 우측편에 있는 곳이 대상지가 됩니다. 영등포 당산동 육가, 여기는 조금 놀라웠는데 여긴 예전부터 한 10몇 년 전부터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 개발할까 말까, 주민들이 이제 또 청원도 했었고, 이런 곳인데, 여기가 전부 다는 아니고, 당산동 육가 쪽에서 이 위쪽 라인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쪽이 중공업 지역이고, 이쪽이 주거 지역인데, 그렇게 분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여기 여의도, 다리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여의도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가깝고, 그 다음에 뭐 앞에서 버스를 타도 되고, 2호선과 9호선, 서울 수도권의 그 지하철 중에 가장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2호선, 이 9호선의 더블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 일단 동작구 상도 14구역은 상도초등학교 왼편 이 일대가 됐습니다. 이런 거 보게 되면 도대체 어디가 지정될지는 쉽게 예측은 잘 안 됩니다. 여기는 전부 다 전 빌라촌, 소위 말하는 빌라촌인데 그중에서 이렇게 지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악 신림 7구역, 이거는 난양초, 난곡동 쭉 내려와서 그 왼쪽 일대고요. 그리고 송파도 마천 5구역,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천동 아시죠? 어딘지? 그 마천 뉴타운이 있는 쪽, 예, 그쪽의 대상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 쪽은 이제 천호역 왼편, 예전에 이제 천호 제촉지구였던 곳이 이제 해지가 돼서 일부만 개발을 했는데 그 대상지가 다시 좀 상당 부분이 편입이 돼서 개발이 됩니다. 자, 여기서 뭐 제가 일일이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하기에 너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 관심 있는 지역에서 지도를 찾아보시고 어떻게 그 발표가 됐구나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